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정보 토끼처럼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산토크 진행인 병순입니다. 자, 두 남녀가요 이렇게 운명처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이야기. 동화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만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세상의 시작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되고 착상 과정을 거쳐서 엄마 자궁에서 280일 동안 자라서 세상에 짠 나오기까지. 이 기간이야말로 어떤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출발점이 되는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80일 동안 태중의 아이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에 산모들의 든든한 큰언니 아주대학교 김미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산모들의 든든한 막내 오빠 강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내 오빠 별명 어떻게 해? 좋습니다. 좋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지난번에 어머니라고 했다가 제가 대통 맞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큰 언니로 수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280일이래요. 280일. 아이가 태중에는 시간이 280일. 네. 아이고 엄청 길다 그죠? 그렇죠. 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시기를 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네네. 태내기라고 들어보셨어요? 태내기. 네. 새내기는 들어봤죠? 네. 그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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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던데 정자, 난자 만나서 수정되고 착상되고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 다 합쳐서 280일. 그걸 다 통틀어 태내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태내기라고 하니까 진짜 아까 새내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빨리 나도 새내기 그 만나보고 싶다. 뭔 소리니? 자, 차트를 제가 거래받은데요. 네. 자, 주요 키워드가 있어요. 보니까는 발악이, 배악이, 태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러네요. 주요 키워드는 가려져 있는데 일단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왜 키워드가 가려져 있는지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곽도 교수님 발악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발악이는 처음 임신되고 수정이 되고 첫 이주를 말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실제로 이게 수정이 되고 자궁에 딱 달라붙어서 얘가 이제 이제 커나갈 준비를 하는 이 시기를 보통 저희가 발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발악이. 그러면 키워드를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악이. 수정란, 세포 분열, 착상. 수정란, 세포 분열, 착상. 네. 고귀한 하나의 생명이 드디어 꽃이 쫙 피어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근데 가끔 이제 내가 임신을 했나? 알아맞추기가 좀 인식하기도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렵죠.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맞아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임신을 인지하려면 최소한 자기 생리를 한번 걸러야 임신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저희 말하는 발악기에는 사실 본인이 임신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 가능성 있는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임신됐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상이라고 하는 시점이 되어야 아기가 이제 실제로 엄마한테서 피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러기 전이기 때문에 혹시 뭐 조금 술을 드셨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뭔가 해로운 행동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아기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네. 막 그 초창기는 너무 예민할 수도 있나요? 모르고 넘어가죠, 보통은. 모르고 그냥 예. 나 그때 임신했었는데 나 막 커피 많이 먹어서 나 술 먹어서만 아,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발악이 때는? 네. 애기한테 갈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감기약 같은 거 먹고 걱정하셔서 애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물론 좀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네네. 네, 꼭 그렇게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한 가지 에피소드. 에피소드 좋아요. 예. 네. 제가 발악인 줄 모르고 네. 남편이랑 양주 한 병을 그냥. 그래도 애기 건강히 잘 났어요. 건강해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 발악이 때 뭐 술 먹었다, 뭐 했다 가지고 전문용어로 호들갑 떨지 마세요. 괜찮다고 합니다. 태아한테 안 간답니다.
양주 뭐 드셨어요? 뭐 비밀입니다. 비밀이 많으셔. 자, 다음 기간은요 바로 배아기입니다. 배아기가 3주에서 8주. 일단 교수님 설명 듣고 키워드를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된 이후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아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죠. 그래서 기관 뭐 신경관 아니면 뭐 심장 아니면 태아의 이제 그런 얼굴의 형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를 보통은 저희가 배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술 먹으면 안 돼. 이때 양주 술 먹으면 안 돼. 자 한번 그럼 종이 네. 교수님 떼어주세요. 예, 제가 이거 뜰게요. 때리는 거 재밌죠? 아, 네, 재밌어 보여요. 제가 뜨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들이 짜자잔.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어유, 안 떼어지 이게 쉽지 않네요. 뭐예요? 읽어주세요. 단어들이 있는데. 기관 형성, 어, 신경 형성. 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관이 맞습니다. 형성되고 신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때 진짜 조심해야겠다. 네, 이때는 정말로 조심하셔야죠. 네네. 뭐 이제 임신하셔서 요즘들 많이들 조심하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기관이 형성되고 실제로 이제 기형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로 다들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엽산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요, 쌀. 근데 미리 아까 드시라 했어요. 미리. 미리부터 드시는데 네. 임신 초기부터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엽산은 이렇게 임신하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 먹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꾸준히 먹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남자도 먹어요? 남자는 임신되기 전까지. 아, 그렇구나. 네, 임신되고 나면 이제 끝나니까요. 네네네. 자꾸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싶어. 이러면 이 탐욕, 식욕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예요. 바로 태아기라고 합니다. 기간은 언제일까요? 이게 9주에서 36주까지. 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아기가 이제 아까는 이제 장기가 생겼다고 하면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생기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듣는 기능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발달하는 시기,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번에 잘 떼어볼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네. 자, 태아기 한 번에 떼어져라. 예. 빠른 성장, 네. 신체 기능 작동. 아, 입니다. 이제 이 기간에는 이제 막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막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신체 기능이 작동합니다. 뭐 아이가 막 발로 차기도 하고요. 네.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머 애기가 발로 찼어. 나 배워야 되나 봐. 세상 밖으로 응애요 하고 이제 나올 준비가 하는 거죠. 네. 이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뭐 중요하죠. 네. 어떤 걸 주의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임신 10주 넘어가서 이제 태아기가 되면 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유산하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조금 자기 생활도 하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임신하시고 난임 때문에 임신하신 분들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정말 꼼짝 말고 집에서 쉬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본인이 임신 기간 동안에 그냥 운동도 조금 하시고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좀 하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뭐 산부인과 잘 다니실 테니까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로 산부인과 의사의 선생님도 말씀 잘 듣고 본인 잘 생활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야, 딱 이게 바라기, 배아기, 태아기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요. 벌써 제가 이제 괜찮은 애기 아빠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아, 네. 준비 다 되셨네요. 준비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유, 산모님들 그리고 예비 산모님들 오늘 교수님께 설명해 주신 태아기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주의해야 될 점 꼭 주의하시고 건강한 태아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왔답니다. 임신 중인 산모입니다. 지난주에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니까 임신성 당뇨가 태아 기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수님 사실인가요? 라고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예. 답변은 곽 답변 교수님. 곽 교수님께서. 네.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사실 임신성 당뇨가 진단되는 시기는 임신 24주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가 다 생겨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 임신성 당뇨병이 됐다고 해서 태아가 뭐 기형아가 막 증가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근데 또 반이 맞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임신성 당뇨의 성향이 있으면 보통 당뇨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거고
당뇨는 아기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당을 잘 조절하고 잘 그걸 관리만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의 빈도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당뇨가 보통 체중 증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 임신하기 전에 미리 그런 뭐 건강한 생활, 뭐 체중 줄이기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지시는 게 좀 그런 단순하게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아의 기형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막내 오빠 설명 들으니까 너무 잘하셔요.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 화면 밖에 계시는 막내 동생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설명 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예,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자, 초기 산모입니다. 주변에 임신 중독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고 또 예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네. 궁금하네요. 예. 각 교수님? 이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넘겨? 아니, 거기에 전문가세요, 전문, 우리 막내 오빠가. 알겠습니다. 예. 막내 오빠, 예, 부탁드립니다. 임신 중독증은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걱정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늦은 나이에 임신이 되면서 조금 더 요즘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사실 임신 후반기에 나타나는 질환인데 임신 초기에는 뭐 진단되는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미리 임신 초기부터 최근에는 임신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임신 후반기에 붓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증상입니다. 보통 임신 중독증은 사실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질환인데 혈압이 올라가기 전에 부종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생긴 이후에 만약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두통이 임신 중에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 몸이 많이 부었다. 그러면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산부인과에 가셔서 그런 검사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리니까 무섭네요. 임신 네. 중에. 그래서 무섭죠. 붓고, 혈압이 오르고 네. 좀 어지럽고. 잘못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경기라고 하는 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부터 좀 그런 너무 체중을 늘리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혈압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 또 요즘은 아스피린을 미리부터 좀 위험성이 있는 산모들에게 아스피린을 미리부터 사용해서 그런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는 그런 치료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니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 아마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역시 우리 명희 선생님의 뚝 부러진 설명 네. 들으니까 임신 중독증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박 교수님 오늘 설명 정말 짱짱짱. 짱짱짱.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김일아 교수님, 곽동욱 교수님과 태내기에 대해서 훑어봤는데요. 산모가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280일은 사실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귀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두 분께서 공통 그 답변을 좀 해주시는데 태내기를 보내는 산모님들이 기쁠 때도 있지만은 참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우울할 때도 있고 남편이 속썩이면 또 우울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되는지 네.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큰언니. 네. 아가가 믿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아가를 위해 힘을 내서 건강한 출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믿을 게 못돼, 그죠? 태내기 동안 아빠가 하는 일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요. 네, 그겁니다. 네. 곽 교수님은 어떻게 태내기 시절에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갑자기 왜 표정이 어두워져요? 집에 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마음 편하게 일하시느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네. 자, 말씀. 네, 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임신이 너무 무거운 일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오히려 아기를 건강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 선생님들께 맡기고 본인은 조금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임신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편분이 말을 안 들으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막내 오빠. 감사합니다. 자, 아주대학교 오시면 큰언니하고 막내 오빠가 여러분 쫙 잘해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